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지금 혹시 부동산 재테크, 특히 원룸 재테크 아니면 원룸 건물 신축을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올 6월 달에 건축법이 완화될 예정이에요. 특히 다주택이 조금 좋아지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좀 많은 것들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분에 해당되신 분은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은퇴자 또는 이제 은퇴를 예정하고 계신 분, 두 번째는 무주택자, 집은 없지만 현금이 좀 있으신 분, 또 은퇴 전후에 기존 주택을 팔고 원룸 임대 사업을 하시려는 분, 또 매입보다는 내가 직접 신축을 통해서 더 좋게 만들고 싶으신 분, 마지막으로 매매 차익보다는 임대 수익을 원하신 분은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리기 전에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택의 종류는 단독, 공동, 준주택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주택은 다중주택이에요. 다중주택은 이제 단독주택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단독주택이 또 뭐가 있죠? 네,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이 다가구하고 다세대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가구는요, 안에 아무리 세대수가 많이 있어도 그냥 주택이 1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단독주택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다중주택인데, 다중주택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원룸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률적인 특징이 좀 있는데요. 대략 이렇습니다. 면적의 제한이 있어요. 33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고, 층수는 3계층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닐 것. 자,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이 창문이 1층에 붙어져 있죠. 보통 이제 반지하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길을 가시다가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건물들은 대체로 다중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원룸 건물이죠.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단이 있고 복도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원룸 형태로 작은 원룸들이 내부에 뭐 2개든 3개든 4개든 층별로 있는 형태, 이것이 바로 이제 다중주택입니다. 여기도 보면 1층 창문이 바닥에 붙어져 있죠. 이게 반지예요. 밑으로 1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위로 하나, 둘, 3개층 이렇게 반지하층이 있고 위로 3계층 있는 이런 원룸 건물을 우리가 다중주택이라고 해요. 보통 이런 거를 매입을 해서 한 계층은 거주하거나, 그래서 나머지 층 임대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 전체를 다 원룸으로 해서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다중주택이 장점이 있어요. 이제 5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투자 수익률이 비교적 높습니다. 주택의 종류가 많이 있죠.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많이 있는데, 은퇴자가 은퇴 전후에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했을 때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게 바로 이제 다중주택입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높은 게 이 다중주택의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적은 금액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건물주 되고 싶으시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적게는 5억에서 6, 7억 정도만 있어도 내가 건물주가 될 수가 있어요. 4층짜리. 네,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건물주가 가능하다는 거. 세 번째는 매매 차익과 임대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제 신축을 한다고 하면 신축을 해서 바로 되팔아도 1억 이상의 매매 차익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유 중에는 충분한 임대소득, 또 나중에 팔 때는 매매 차익을 이제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네, 네 번째는요,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어요. 이 다중주택은 안에 원룸이 몇 개가 있든 간에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1주택에 해당이 되거든요. 요즘에 주택수 많으면 여러 가지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1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은퇴자분들이 은퇴 전후에 내가 있는 집을 팔고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거요. 마지막 5번째는요. 은퇴자분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은퇴 후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에요. 생활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은퇴자들한테 안정된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비교적 괜찮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많은 선택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도 이것이 비교적 안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중주택이 무엇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이 올 6월 달에 개정될 예정인데 그것이 어떻게 개정되고 그것이 어떤 이익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중주택은요, 지상 3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해요. 내가 상업지역 같은 데 땅이 있어요. 그러면
막 거기는 막 30층, 40층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다주택은 층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건축법적으로. 그래서 3층까지만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닐 것입니다. 다주택은 집 방 내부에 뭐 화장실이나 욕실을 둬도 되는데 치사 설비는 둘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님이고요. 세 번째는요, 연면적이 330제곱미터까지만 가능해요. 평수로 따지면 이제 100평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큰 땅을 갖고 있어도 건물의 연면적에 제한이 있다는 거죠. 아까 이 다주택은 층수에도 제한이 있지만 면적에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큰 땅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은 100평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개정이 됐어요.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에서 660제곱미터로 2배 커졌습니다. 즉 연면적이 200평까지 건축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작게 써놨는데요.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주차장으로 하고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하고 나머지를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 그래서 뭐 근린생활시설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해당 층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다주택을 이제는 1층을 상가를 두고 위로 주택 3개층으로 해서 상가주택 형태로 이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 다주택 건축법 개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첫 번째는요, 수익률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연면적이 100평까지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200평까지 가능해요. 예전에는 방이 10개였다면 20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수익률이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요, 활용도가 더 증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면적이 커지면서 1층을 필로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상가, 근생으로 만들었을 때 건물의 활용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번 이제 건축법 개정이 6월 달에 있을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좀 더 수익률도 좋아지고 활용도도 높아진다는 게 이번에 법 개정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네, 은퇴 준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금 흐름이죠. 여러 가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상품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이런 다주택이 무난하고 안전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 법까지 좀 더 완화되면서 좀 더 유리해질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주택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하지 마시고 법 개정인 올해 6월 16일 이후에 하시면 좀 더 유리한 조건에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